2018년 이후에 기존보다 유가의 움직임의 변동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이란 이슈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적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주요 생산자가 미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중요성은 실질적으로도 더 떨어지고 이런 식의 국제 유가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 이란 이슈를 볼 때는 설명드린 이 구조로 봐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최근에 많은 이슈, 뉴스 틀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중동 이슈, 이스라엘과 이란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빈도도 많아지고 강도도 좀 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지는 것에 있어서 이게 정말로 세지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언론에서 접하는 것과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매번 뭐 말씀드릴 때마다 다르다고 하니까 좀 그냥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예, 근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 약간의 다른 혹은 오투의 시각으로 한번 이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상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 지피지기,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우리 전우회니까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도 알고 상대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전쟁에 가까운 그러한 상황이니까 굉장히 사례로는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를 잘 알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이란을 알고 있는 것보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를 잘 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이스라엘과 이란이라는 두 나라나 두 종교를 쳐다보는 관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으시고 그 언론에서 접하는 그 시각은 대부분 미국의 입장과 미국의 언론에서 보는 시각을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하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여러 중동 전문가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좀 몰랐던 나라들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이나 중동, 뭐 인도 이런 나라들에 대한 지식이 좀 더 쌓여가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분들의 해석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아서 제 생각도 수정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슬림은 삶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과학의 시대잖아요. 이 과학의 과학의 바탕에는 수학이 있습니다. 이 수학을 인류의 가장 발달시킨 주체는 이슬람 그쪽 분들이죠. 그래서 그쪽 분들은 기하학과 수학에 굉장히 기여한 바가 인류에 대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하학과 수학을 왜 그렇게 그쪽 분들이 발달을 했을까라는 부분에는 이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슬람에서는 무슬림들은 살아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율법상 그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상 그렇게 뭐 동물이나 인간을 그리지 말아라 이렇게 정해지진 않는데 문제는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무엇이 이제 율법에 있냐면 영혼이 있는 것을 그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영혼이 있는 것을 그리면 안 되면 당연히 동물이나 인간을 그릴 수가 없죠. 뭐 동물이 영혼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는 지금 현대 그 과학과 생태학이 강도가 약한 것이지 인과가 비슷한 사고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지금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에 대한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람과 동물을 못 그리면 뭘 그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선과 원과 이런 부분에 기하학적인 부분에 무늬를 넣던 부분에서 비율을 계산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수학이 발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교랑 과학이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지만 종교랑 과학은 수학이라는 바탕하에서 이슬람에서는 만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 이해하면서 구조를 보는 것과 아닌 것은 몰랐을 때랑은 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깊이와 넓이의 우리가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면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투자라는 부분, 그리고 저는 투자와 삶이라는 그 두 가지 최종 목표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잘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많이 종교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나 다른 그러한 색깔들의 문명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상대인, 지금 현재 이 이슈는 이슬람과 이란의 이슈니까요. 이란 쪽은 이제 그러한 설명드린 부분의 특성이 있고요.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굉장히 인류 역사의 특이한 부분을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의 역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는 와중에 인류 전체는 굉장히 스스로에게 안 좋은 짓을 했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고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로 죽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인류 전체는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 가면 독일은 그러한 시설들을 다 남겨놓고 현재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물론 그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지금 또다시 극우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 나치즘을 추종하고 하는 사람들은 또 나옵니다. 그게 참 없어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을 줄이려는 노력은 사회적으로 독일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드셨던 영화인데, 그러한 영화도 많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노력을 했죠.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시키고 알리고 하려고.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한다면 아무리 잘 만든 예술 작품이라 하더라도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2차 대전의 너무나 가장 큰 피해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낀 데에다가 계속적으로 그러한 정보들과 재료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그 부분의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특히 서양 사람들은 일종의 원죄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큰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용인을 해줘야 된다. 약간 지나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럴만하지, 저 사람들이니까 라는 부분들에 일종의 피해 당한 부분에 대한 보상적인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생겼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뭔가 굉장히 강한 행동을 할 때 물리적, 정신적, 문화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종교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시간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지나면서 지금은 체제 경쟁 구간에 들어가서 소련과 대치하는 상황이 됐었잖아요. 근데 소련이 동서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멸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로 전환되면서 이제 미국은 정말 적이 없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밖에 있는 적이 아무도 없어지면요, 내부의 적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밖에 적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의 문제가 커질 때마다 그러한 뭔가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블레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이 있는 것처럼 외계인을 고르지 않고요. 실제 사람들이 더 그럴듯하게 믿을 수 있는 이슬람이라는 세력을 자신의 가상의 적처럼 대상으로 삼고, 무엇이 문제가 생기면 그쪽과 뭔가의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는 이러한 구조로 엮어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이 적이 되면 그 지역 안에서 가장 자신들의 종교적, 문화적 여러 가지의 연계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필요성과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그러한 과정을 계속적으로 가다가 이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알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구조로 바뀐 게 2018년 즈음입니다. 그래서 2018년 즈음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성이 적이 없다가 있는 상황으로 다시 바뀐 것이죠. 2018년 7월 달에 그러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2018년 7월 10일에 미국 상무부랑 무역대표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10%의 관세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기술로 확장되는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형식의 상대가 있는 게임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중동은 자기들이 어떠한 의미에서든 필요했는데 그 의미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철군 이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노이즈가 많고 바이든이 제정신이냐 여러 가지 등등의 얘기가 있었지만 설명드린 이쪽 지역의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현상들을 나타내는데 투자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중동이라는 지역이 중요했고 중동이라는 지역이 유일한 생산국이었던 시절이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입니다. 자, 이 시점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회 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를 지나서 2000년대 초반은 중국이 계속적으로 세계화의 공장이 되는 과정에서 석유나 화학 제품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그러면서 중동은 생산 측면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의 그러한 부분의 증가도 또 혜택을 받는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한 196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로 오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중동에서 무슨 이슈가 생겼다라고 하면 중동은 설명드린 대로 중요한 지역이고 유일한 생산을 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 원자재 중에 하나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어떠한 유가 관련된 중동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가격은 굉장히 올라가거나 하락하고 그 부분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처럼 에너지가 거의 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영향이 더 커진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반대되는 현상도 있었죠. 우리에게는 삼저 현상이 있었잖아요. 금리도 낮고 유가도 낮고 통화 가치도 낮아지고 이 세 가지가 겹쳐버리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계속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는 그러한 구조였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중요했을 때의 얘기인데 지금 이제 중국과의 경쟁으로서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는 시선이 바뀌어버리고 났습니다. 자, 그러면 바뀐 상황에서는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요도가 떨어지면 그 이후에는 관련된 무언가 비슷한 사건과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미국과 전 세계에 주는 영향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관련된 가격의 움직임을 더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축소시키겠죠. 자, 그 차트를 보시면 2018년 이후에 우리는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때 기억하겠지만 원유 선물 구조가 이 실물을 보관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가를 갔던 것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파생 구조의 상품들이 또 문제가 되고 했었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금융적인 사건이고 그게 아닌 그러한 이벤트에 따른 부분들은 기존보다 유가의 움직임의 변동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부분이 최근에 이렇게 이스라엘, 이란 이슈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적어요. S&P의 움직임과 지금 이 차트는 같이 보고 계시는데 주식시장의 상승은 엄청나잖아요. 왜 엄청난 이유 중에는 뭐 과학도 있지만 유동성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증가시킨 구간이 계속적으로 강화됐는데 유동성의 증가가 이쪽으로는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돈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스마트합니다. 눈 없지만 가장 현명한 게 돈이잖아요. 그 돈이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부분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셰일가스를 통해서 생산 구조가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주요 생산자가 미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중요성은 실질적으로도 더 떨어지고 상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더 떨어진 상황이 되니까 이런 식의 국제 유가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미중 분쟁의 상황에 의해서 바뀌어진 상태에서의 중동 이슈, 이스라엘, 이란 이슈를 볼 때는 설명드린 이 구조로 봐야 됩니다. 기존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영향이 중동과 대표적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구조가 있을 때 과거에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전체 범위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게임을 하는 상황에 있었던 상황에서 나타나는 뉴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문제가 난 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게 미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야? 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자, 지역적 이슈입니다. 지역적 이슈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미국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것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슈라는 이 두 개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의 이슈였던 거예요. 굉장히 큰 것이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시선이 중국이라는 다른 쪽으로 시선이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슈로서의 여전히 존재는 하지만 이것이 크기가 축소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축소됐다라는 것은 지역적 이슈의 성격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 이 부분에 힘이 미치는 유가에 대한 영향도 우리나라 같은 그러한 오픈 이코노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제에 주는 영향이 전보다는 떨어지는 이슈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각자의 그러한 상황이 또 다를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돼버리면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중요성도 떨어집니다. 상징적인 중요성이 나는 떨어졌으면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강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무언가 강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안 멈추고 학교를 폭격하고 하는 부분들의 행동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지금 전 세계의 모든 트렌드가 극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극단화되는 것은 이 속도가 되게 빠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속도가 되게 빠른 부분을 잘 대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의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것은 미국이면서 과학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쪽은 뭐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뭐 스타트업이나 여러 IT들을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의 내용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못하지 않거든요. 근데 못하진 않는데 이러한 정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으로 가면 근본주의화 되고요. 근본주의화된 액션들은 너무나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제 정세, 전쟁에 대한 태도, 행동 등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동이라는 것을 대표하고 있는 최근에 이란은 하나의 중요한 위치를 점점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개념이 뭐냐면 글로벌 사우스라는 여러분들이 조금 글로벌 사우스는 아마 익숙하진 않으실 거예요. 이전에는 브릭스라는 개념이 익숙하실 거예요.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들의 모임을 이렇게 만든 말이잖아요.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은 조금 못 살고 열악한 나라들, 그러한 나라들의 모임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는 많고 국가의 개수는 많은데 이러한 전 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발언권은 좀 약한 그러한 나라들을 말하는 건데 그 전체적인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지금 이란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수가 많고 국가의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그 헤드의 위치는 굉장히 나쁜 위치가 국제적으로 아닌 거죠. 지금 이란은 그 위치를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이슈가 커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글로벌 사우스는 지역적인 부분이면서도 약간은 글로벌적인데 여기서의 양쪽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란은 지금 현재 자기의 여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노이즈나 문제의 상황에 발을 들이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적게 하고 싶겠죠. 사람들이 뭔가가 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곳간에서 인신난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여유가 생기고 온화해집니다. 지금 이란은 온건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온건한 쪽의 방향, 세계의 흐름과 맞춰가는 방향, 이런 쪽으로 사람도 지금 내각도 임명하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의 이스라엘에 강력하게 되는 부분, 강화하는 부분,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하는 힘과 비슷한 행동이 마찬가지로 나와야 충돌이라는 박수. 제가 항상 양쪽이 만나야 일이 발생한다는 말씀 드리잖아요. 그것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발생하려고는 이 니즈가 이쪽은 센데 이쪽은 약한 거죠. 이쪽은 사실적으로 생각하면 대외적으로는 설명드린 이런 이슈 때문에 할 이유가 별로 없고요. 하지만 이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터프한 그러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굉장히 강력한 무력을 항상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세력을 갖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러한 파들 간의 조율이 아마 더 이슈일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현재 자기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크게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한테만 유리한 것이지 자신한테도 유리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또 안 도울 수는 없어서 항공모함은 보내지만 이란과는 뒤쪽에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왜냐하면 이란이 이해관계가 지금은 더 맞으니까요. 그 부분을 또 설득해서 맞춰놓고, 그래서 싸움을 하더라도 우리 내부 세력 때문에 뭔가를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면 그래, 뭔가는 하는데 문제는 크게 안 되도록 하자. 그래서 엄한 데 가가지고는 그 빈 공항에 폭격하고 뭐 이런 식의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들, 국제 정세적인, 지역 이슈적인 부분을 다 종합했을 때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오투 병법에서도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맞출 수 있다라고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잘 확인을 하는데 그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투자에다 뭔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해당 이슈가 사람들의 평균적인 의견의 강도보다 내가 이게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평균적인 사람의 생각보다 이거는 약한 이슈가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판단 가능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맞출다, 이런 것은 시나리오 분석 중에 하나가 저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저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평균적인 의견보다 이 이슈를 내가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지 안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지를 결정해서 투자에 영향을 넣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 중동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졌어요 라고 한다면 다른 이슈가 없나 보다. 다른 이슈가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이 이슈를 가지고 하락의 이유로 들이대는구나 라고 하는 식의 시장에 지금 현재 명확한 이슈가 없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재료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간접적으로 활용해야지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투자에 넣는 것은 이 이슈가 강해졌을 때는 중요한데 이 이슈가 약해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과 국제 정세를 봤을 때는 평균적인 의견보다 이 이슈는 약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전우님들이 투자에 적용하는데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 드렸습니다.
방산 관련돼서는요, 지금 무기 체계를 그 고도화하거나 혹은 너무 오랫동안 무기 체계에 관련된 투자가 미진했던 지역이 그 부분을 다시 채워야 되는 쪽은 동유럽 쪽과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관련된 부분에서 국경 지역, 폴란드가 대표적이겠죠. 그쪽 지역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수주가 진행되고 있고 관련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이 두 부분이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동에서의 이쪽 지역은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제대로 만약에 하려고 하는 데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무기를 사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는 우리가 그렇게 그쪽에다가 무기를 파는 게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지금 산업적으로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서 도로도 깔고 뭐 여러 가지 그 건설 관련돼서 많은 인연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지, 특히 무기는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걔네가 산다고 해서 우리가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유럽 쪽 관련된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고, 과거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미국과 관련된 부분이 좋아서 그쪽으로는 우리가 훈련기도 납품하고 뭐 이러한 것들의 사례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들이 있었지만 지역 전반으로 봤을 때는 방산 관련돼서의 포커스는 중동이 아니라 유럽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세계 흐름에 지금 현재 가장 큰 흐름은 기술주입니다. 그래서 기술주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기술주가 이외의 부분들이 역할이 조금 더 커졌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그런 부분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반복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나 방산이나 그다음 원전이나 그런 그다음에 음식료, 라면을 필두로 했다가 그게 음식료로 확장이 됐었죠. 그러한 부분들의 업종들이 관심을 더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늘었다가 줄어났다의 관심의 반복은 언제 생기냐면 가장 핵심인 기술주가 조금 뭔가 속도가 너무 빨랐다고 해서 약간 쉬고 있을 때, 아니면 변수가 문제가 되는 변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신경 쓰이는 변수가 나왔을 때, 이럴 때 기술주들이 조금 애매해졌을 때 다른 애들을 가지고 올립니다. 그 올릴 때 시장 전체가 불안할 때는 숫자가 강력한 그러한 업종을 선호하기 때문에 화장품과 음식료 같은 업종이 숫자의 안정감을 그러한 더 선호되고, 그게 아닌 애매해지는데 아직 시장은 괜찮아 보여 라고 했을 때는 수주와 관련된 원전이나 이런 조선주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성격과 주도주의 움직임에 따른 영향이 절반으로 보시고, 그 업종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그 좋아지고 나빠지고 있는 이슈들, 이러한 부분을 절반, 이 두 가지를 절반 섞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해당 업종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가장 최근의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본토를 공격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뉴스로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을 설명드렸을 때랑 비슷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액션이 더 강해졌잖아요, 최근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뭔가가 더 좋은 여건이나 아니고 지금 한쪽 코너에 몰리는 상황 때문에 액션을 더 강하게 하는, 마치 코너에 몰린 쥐가 그 고양이를 무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행동에 가까울 수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심과 여러 부분이 줄어들고 잊혀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이 러시아한테 무언가를, 뭐 그 외에는 어떤 액션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강하게 하는 게 자신들의 그러한 상황과 관심과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내부적인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행동이 굉장히 좀 급하고 격해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좋은 상황이거나 지속할 상황이 안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뭔가 더 긴장이 커지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의 이슈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빨라질 것이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는 러시아가 어떤 행동이 나왔다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좀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룬 주제는 중동과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인 이슈였습니다. 우리 전략회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울리는 주제였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 지정학이라는 이슈를 시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반영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사실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세상이 움직이는 변수가 다변화되고 그 다변화된 하나하나의 변수들의 강도가 커지고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지정학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전부 다 훨씬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전체 세상의 구조는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학적인 이슈는 훨씬 더 지속성 있게 여러분과의 삶과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 갈 것이고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던 그러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도 공유 드리면서 앞으로 또 다른 전략 회의에서도 관련된 지정학적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그렇게 향후에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